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팀 주치 역할하고 구상관리 RTP입니다. 아까 정태석 선생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K리그 40주년 기념 축하드리고 말씀드릴 건 뭐 아까 이경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K리그 의무 시스템 팀 주치가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꽤 많이 좀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K리그에서 주치한테 원하는 것들은 경기장에서는 메디컬 코디네이터 역할을 좀 해달라, 비상 상태에 대해서 그런 거고요. 구단에서는 할 것이 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구단의 총 관리자로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거라. 소리 나오나요? 그 트레이너나 물리치료사 영양사들 관리를 좀 해달라는 거고, 선수들 뭐 도핑이나 CPR 교육, 제일 많은 게 이제 심장 검사, 저희처럼 이제 ACL 경기를 나가면 심장 검사를 매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메디컬 테스트 제일 많이 하죠. 그리고 부상 관리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거보다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 임상에서 이게 선수들 보는 관점은 까탈스러운 환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학원을 빨리 가고 싶은 애가 와가지고 빨리 받으려고 그러고, 왕의 DNA 가진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엄청 많은 그 맘카페 아줌마 좀 잘못하면 바로 다음 댓글 올리고, 그거가 똑같은 한 명일 뿐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자기를 먼저 봐야겠다. 이거에서부터 시작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선수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래서 의사는 이러한 그 팀 주치가 돼야 되는 이유는 이 선수들을 같이 외래를 보지만 실제로 물밑 작업으로 이 선수 의무 트레이너한테 정보를 받는 거죠, 미리. 그래서 이런 선수들 개인적인 손상, 얘 플레이 특성, 그리고 얘가 그 코칭 스타프와의 관계, 뭐 리그, 경기에 이런 것들을 알고 미리 정보를 받고 선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기 전에 이미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치들을 보면은 의무 트레이너들은 실제로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를 해서 이분들이 여러 관계를, 이들도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잔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팀의 성적, 감독의 성향, 구단에 따라 말을 잘 제대로 못하는 트레이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분들한테 맡기면 의사진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요,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때로는 감독한테도 얘기되고 프런트에도 얘기하고 단장님한테도 이리 해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희생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감독, 구단, 선수와 소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팀 주치가 의외로 보이지 않게 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간을 투여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희생이 많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꼭 선수 개개인하고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동국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일반 선수가 40명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본 진료에 대해서 영상을 반드시 캡처를 해서 단톡방에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서 이것이 나는 문제다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백그라운드가 돼서 하게 되면 결국 신뢰를 얻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일관되게 얘기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R2P의 뭐 개념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R2P는 트레이너들, 피지컬 트레이너들의 몫이 더 많고요. 리턴 투 트레이닝까지는 주치가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 개념은 좀 달라서요. 그래서 리턴 투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가 부상이 있는데 끌고 가는 거거든요. 리턴 투 플레이는 다 좋아져서 경기력 복귀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메디컬 스텝보다는 테크니컬 스텝들, 트레이너들의 정보를 얻어서 같이 정보가 이렇게 교차되는 그림처럼, 결국은 이제 리턴 투 트레이닝은 임상적인 데이터를 갖고 해야 됩니다. 증상, 이미지 데이터를 보고 먼저 본인이 주치가 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리턴 투 플레이까지는 이때부터는 좀 더 이 테크니컬 스텝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점을 이동국 선수처럼 저렇게 예민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증상을 카톡으로 맨날 남겨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미지만 보면 안 되고요. 이래서 점점 내 그 역할을 저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야지 리턴 투 플레이까지 주치가 다 하겠다, 이거는 오버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제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메이킹을 하게 되면 처음에 리턴 투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 선수가 트레이닝 할 수 있느냐 보는 거는 임상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괜찮으면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 이것은 주치의가 할 몫인데 그것은 손상된 근육에 대해서 각각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임상적으로 증상이 있는가, 만져서 아프지 않는가, 스트레칭할 때 안 아픈가, 여러 가지 컨트랙션도 괜찮은가, 처방된 제약을 달더라. 이것은 의무트레이트를 보면 알 수가 있고 외래 보면 알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MRI가 초음파에서 봐야 되는데요. 이미징 하는 걸 우리가 리턴 투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이미징의 롤은 첫 번째 보시면 MRI와 초음파에서 다 정상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논문들 보면 MRI를 보게 되면 그 병변 시그널 인텐시티 차이가 70% 이상 좋아지면 그냥 리턴 투 트레이닝을 하라고 이제 대한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 정도 좋아지면 트레이닝을 시작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고, 만약에 MRI를 찍었는데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 갑자기 많이 생기면 이거는 파이브로시스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위 인저리는 럽처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MRI 찍었는데 뭐가 하얗게 나왔다 그러면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적입니다. 우리가 저 패서프레션 T2 XR에서 보면 면적을 보는데 면적내는 공식인데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갑자기 히아마토모가 이렇게 1cm에서 2cm로 증가되면 저희가 2배 커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부피기 때문에 3배입니다. 6배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1cm 크기는 6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MRI가 초음파로 할 수 있는 거 하지만 되도록이면 중요한 선수 큰 근육이면 MRI를 하는 것이 리턴 투 트레이닝이 좋다. 이런 원칙을 임상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좋아지는 펑셔널 테스트를 시키는데 처음에 재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고 아까 이동국 선수처럼 아프면 그래도 그냥 끌고 가는 게 톨러러블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구분을 해줘야 하는 것이 팀 주치의 몫인데 첫 번째 다친 경우는 괜찮습니다. 리인저린 경우에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부상의 정도 그리고 다친 위치 아나토픽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마이어 텐디너스 정션, 센트럴 텐던, 에포누로스 이런 거 다친 것들은 굉장히 오래 간다. 리인저리가 많았기 때문에 MRI로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또 있고 젠더 이슈도 있고 또 하나 선수들에서 이 친구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조그만 부상도 그냥 아프다고 안 하고 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트레이너한테 정보를 얻어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말만 다 들으시면 안 되고 그런 정보를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문제가 없다면 트레이닝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너들하고 해서 리턴 투 플레이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통증 상태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펑셔널하고 퍼포먼스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구를 차고 운동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의 영역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들의 정보를 얻어야 되고요. 그래서 GPS를 달고 해서 정량석, 정성석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량적 분석 스피드를 주로 보는데 이 기구를 여러 가지 스피드를 봅니다. 다치기 전과 지금과 그 봐서 점점 빨간색이 좀 손상 후거든요. 이런 것들이 점점 스피드를 채워주는 걸 보고 판단을 하고 정량적 분석은 파워를 보는 건데 결국 스피드의 가속, 감속 이것까지 다 보아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의 그 팩터를 보고 이렇게 좋아진 걸 보고 평가해서 좋아지면 플레이를 한다. 그래서 GPS 역할이 굉장히 아마 오후에 또 이제 그런 세션들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정태수 선생님하고 저하고 몇 개월 준비를 해서 이걸 해야겠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보는 관점이 주치의가 봐야 할 관점은 4대 근육에서는 리턴 투 플레이에서 햄스트링, 칼프, 사이 이러지만 리턴 투 플레이를 한 30% 논문에 보면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내가 맞추고 나서 더 오래 가거나 스타일 근육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30%는 안 맞는다. 자기 면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그런 팩터가만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여러 논문을 바이아스는 초기에 진단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주일 뒤에 다시 MR을 찍던지 해야 되고요. 아나토미컬 위치, 파샤, 마이오파셜, 에포너스, 무술 텐던 덩션, 인터너 이 텐던 순서는 생각보다 오래가고 리인저리가 많다는 것을 반드시 하고 이게 있나 없나를 MR을 반드시 판단하고 방사선과 선생님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빠지고 진단 방법이 MR이나 초음파로 하냐에 또 달립니다. 초음파로 무정하시면 안 되고 장단지는 솔리어스는 초음파로 진단이 안 됩니다. 아까 이동국 선수가 뭐 처음에 괜찮다는데 사실 실수한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1911년, 12년대 초음파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단할 수가 없었어요. MRI를 찍었어야 되는데 구단에서 그때 MRI 그만 찍어라 많이 찍으면 압박이 많아서 슬픈 얘기. 지금은 초음파도 엄청 좋아져서 낫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수술할 그냥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햄스트링을 보게 되면 브리티스 에스널 머슬 인저리, 마믹이랑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장점이 뭐냐면 그레이드가 1, 2 있지만
A, B, C로는 마이오패슬이냐, 머스큘러 텐디너스, 인트라 텐디너스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따라 리턴 투 플레이하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리턴 투 플레이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류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이거는 방사학과생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좀 판독을 해줘라 하셔야 여러분들 면피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리인저리, 특히 그 바이셉스 페이머스 라테럴 쪽에 인트라머스큘러 텐돈은 이 B, C 이 텐돈 쪽에 하게 되면 점점 리인저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셉스에 그 MR을 찍어서 이게 있으면 리인저리가 있기 때문에 잘 끌고 간다, 이런 걸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미 클래시피케이션을 많이 이용하는 게 좋겠고요. 이 프록시멀 햄스트링 텐돈은 파셜티에는 잘 낫습니다. 그런데 자꾸 리크런스 하는 거는 수술하는 게 낫고요. 아예 컴플리트하게 떼어진 거는 이렇게 잘 안 낫고 문제가 성격 많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수술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칼프인저는 인트라머스가 텐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스트로넥미우스나 솔리오스의 이 에포노르시스, 게스트로넥미우스는 안테리어 포스트로 에포노르시스가 이렇게 있거든요. 요게 손상되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근데 솔리오스는 좀 달라서 미디알, 레트럴, 센트럴 텐돈에서 이것이 손상되면 이거 인저리가 오래 갑니다. 이거는 솔리오스는 초음파로 진단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초음파를 볼 때 게스트로넥미우스는 우리가 해부학적 분명히 게스트로넥미우스 있고 에포노르시스가 있고 솔리오스가 있는데 요 1cm 정도 프리 게스트로넥미우스 에포노르시스라고 해서 게스트로넥미우스가 안 붙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가 손상되면 무지무지하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잘 보시고 문제가 있는 걸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초음파를 보게 되면 정상인 거는 같이 싱크로나이즈로 게스트로넥미우스 솔리오스 움직이는데 헤마토마가 트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놉니다. 이게 싱크로너스 게스트로넥미우스 모션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게 있으면 오래 가겠다, 이게 판단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 어디가 다쳤는가 위치를 마이오아페노스인지 에포노르스인지 FGA인지를 보고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손상이 심해지고 헤마토마 있다면 반드시 빼줘야 되고요. 이게 움직여서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사람 오래 가겠다, 수술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분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좀 더 가면서 예후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또 한 경우는 저희 GK 코치인데 뚝하도 끊어졌는데 이렇게 헤마토마가 다 차있고 인서트이 다 끊어져 있어요. 걷지도 못하고. 이런 게 그냥 수술하는 게 빨리 낫습니다. 하면은 걸어다니는 것도 금방 걸어다니기 때문에 게스트로넥미우스 뭔 수술이냐 그러는데 실제로 하면 결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잘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리오스는 말씀드렸듯이 초음파로 진단을 오기 때문에 이 조규영 선수입니다. 월드컵 갔다 오고 장단지 계속 아픈데 초음파를 찍어봤는데 별거 아니겠다, 이상이 없는데 계속 아파 다시 며칠 뒤에 찍어봤더니 조규성이 아니라 저희 그 풀백 월드컵 갔다 온 뭐 선수입니다. 김모 선수인데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계속 아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이 선수가 조규정 선수인데 마찬가지로 F1에서 좀 벌어졌나 했을 때 뭐 이상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 초음파거든요. MR에 찍으면 이 센트럴 인트라머스큘러 텐돈이 완전히 럽처가 돼 있고 근육이 다 찢어져 있어요. 이러고 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 이거 회복될 때 거의 2달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고 사이인저리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발로 차여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합하다가 무릎을 까여가지고. 그럼 이렇게 다치는데 이게 언제 나으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잘 낫긴 하지만 안 낫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로 레터스 페이머스 프록시멀 다치면 좀 피가 좀 차인데 괜찮겠지 그러지만 이 선수는 계속 아프다 그러면서 몇 주 있다가 주사기를 빼주니까 증상이 바로 좋아져요. 그래서 이 사이머슬 인저는 그냥 피를 발로 빼먹는 게 좋다. GK인데 이 사람도 또 이렇게 다친 헤마토마가 있어요. 이 헤마토마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면 아이오약 그 RTP 프록토콜인데 한 2, 3일에 다시 한번 봐라. 초음파로 뭐 30 이상 무조건 빼줘라. 그다음에 리앱을 시켜보고 이게 스피드가 80% 복귀를 시키는데 초음파를 다시 한번 봐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스피레이션을 초음파하고 해줘라는 것이었고, 이 선수는 한번 다쳤는데요. 어쩔 수 없이 선수가 지금 뭐 아시안 게임 나가고 골키퍼가 나가니까 얘가 또 다치고 계속 하니까 또 다친데 또 다치고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덕터 인저는 할 말이 되게 많은데요. 어덕터 인저는 이 렉투스 어보니스하고 어덕터 롱구스가 이 에포노리시스로 붙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에포노리시스 붙어 있기 때문에 어덕터가 아랫배도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포츠를 탈장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벡터가 크로스로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한쪽이 아프면 반대편도 아프고 복부도 아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아페노리스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찢어지면 반대편 어덕터 아픈 경우가 많고요. 배도 아프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배가 아프다 할 때 어덕터를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덕터 인지는 근데 단순히 손상된 경우에는 바로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뚝 소리가 나면서 걷지를 못하고
이번에 아시안 갔던 백승호 선수인데 다치고 나서 그냥 걷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좀 창피하지 이렇게 들려서 나옵니다. 이렇게요. 걷지를 못하니까. 그러지만 이런 손상들은 잘 낫습니다. 왜냐하면 근육 내 손상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잘 낫지 않고 이 사진을 보면은 치골염이라고 해서 이거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게 아니고 아랫배도 아프다 그러면 아까 말 크로스로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다리를 구부려서 텐전 포션 그냥 자지러지게 아파합니다. 이건 어덕터의 문제입니다. 아랫배가 아프더라도 스포털장이 아니고 MRI 찍으면 이렇게 시그널 다 증가가 돼 있어요. 이거는 어덕터의 문제입니다. 어덕터를 누르면 자지러지게 아프다고 스퀴즈하면 아파서 못하고 배 누르면 아프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세트로 심텀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션 포스가 장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장하기 때문에 그라 이런 팩터로 장하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은 벤트니 폴아웃 테스트 다리를 들리면 잘 못하고 아프다고 그러고 초음파를 되면 바로 아프다는 정도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초음파를 보기 부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재활이 두세 달에서 안 되면 그냥 여기 그냥 텐돈을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되고 이렇게 MRI처럼 이렇게 클리어하게 나온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 어덕터 롱구스가 텐던 포션하고 근육 포션인데 텐던만 잘라내주면 한 3개월에 거의 다 복귀를 합니다. 이 선수가 양쪽을 했는데 좀 한 거고요. 또는 이렇게 너무 심한 외국 선수인데 그냥 텐던이 그냥 뜯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럽처가 된 경우는 이런 것들은 수술을 해줘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세 달이면 복귀를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잘 보셔야 합니다. 스포츠 탈장은 뭐 다 아시겠지만 콘조이 텐더입니다. 이 오블리크 머슬 쪽에가 이제 거기가 약해져 갖고 하는 건데 수술 속에 뭐 이렇게 벌징이 돼 내장이 나오거든요. 누르면 아프다고 그러고 초기에는 진단이 어려운데요. 이것도 이런 하복부 통증이 있으면서 내전근이 아프면 내전근 텐더너피 시간에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초음파로 진단이 안 되는 초기에 한 1, 2주 안에 MRI 찍으면 나옵니다. 이렇게 서해관이 저희 팀 미드필더 지금 다른 팀 갔는데 이렇게 계속 아프다고 그래요. 하복부가 MRI 찍으면 이게 스웰링이 돼 있거든요. 이게 스포츠 탈증의 초기 소견입니다. 벌써 이제 보고 2주 뒤에 보면 벌써 줄어들었고요. 2달 되니까 안 보이는데 증상은 더 있다고. 만약 이 상태의 MRI 찍으면 정상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MRI 찍는 것이 중요하고요. 뭐 재활하는 방법도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요. 스포츠학에서 여러 왕준호 선생님에서 정태 선생님에서 이렇게 만드책 한번 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탈장을 수술할 때 축구 선수들은 그냥 들어가서 근육만 살짝 꼬매줘야 합니다. 이 울리키라는 이 선생님인데 독일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메쉬를 쓰게 되면 막을 쓰게 되면 나중에 이게 신경과 어디 이전돼가지고 이거를 떼야 되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팀에 그런 선수가 있었고 선수들한테는 스포 탈장 그냥 꼬매기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3번 수술했거든요. 너무 유명한 선수인데 말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다 유착이 되고 다 뜯어내고 신경을 다 뜯어냈거든요. 로컬러 수술했는데 2시간 되게 더 걸어 다녀요.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탈장 수술할 때 어떻게 되는 걸 보셔야 되고 축구 선수의 그 스포츠 탈장은 어덕터 텐더너피에 감별을 하고 2달 재활해서 수술을 하는데 이런 선들은 복근에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인공막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인공막 수술에 문제가 있다면 유착된 거를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주치 뭐 장없이 말씀드렸는데 아까 정태석 선생님 말씀 팀 커뮤니티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이 희생해야 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선수하고 개인학과가 이은옥 선수가 꼭 친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카톡을 해서 자꾸 얘기를 해주고 제일 중요한 건 이미지를 저장해 데이터를 의무투리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설명이 안 되면 다기 예고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빨리 피드백해서 다시 검사를 하고 R2P는 30% 틀릴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그 바이어스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하고 햄스트링에서는 마이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좋을 것 제 생각엔. 그리고 칼프 인저리는 FJ 있으면 이게 안 낫는다. 솔레오스는 MRI로 진단해야 된다. 사이머스는 반복 초음파에서 에스피레이션 해야 된다. 어덕터는 만성적인 수술해야 된다. 스포츠 원리는 초기에 1, 2주 안에 MRI로 나오고 만약 수술하게 되면 인공막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저희 팀 트레이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현장에